여름철 한국교회 대표적인 사역 가운데 하나는 타 문화권을 대상으로 하는 단기 선교일 겁니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이제 여름철 단기 선교 시즌이 마무리돼가고 있는 시점인데요. 타 문화권 선교를 위한 단기 사역 이후 주의해야 할 점도 있다고 합니다. 김덕원 기자입니다. 한국선교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KWMA 가입 선교단체 가운데 지난해 3주 미만의 단기 선교에 참여한 인원은 4,700여 명에 이릅니다. 팬데믹 이후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개교회와 단체별 선교를 목적으로 하는 단기 봉사와 사역을 포함하면 올해는 10만여 명 이상이 해외 단기 선교에 참여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해외 현지 선교사 지원과 보내지는 성도들의 신앙 성수, 그리고 다음 세대 선교 동력 확보 등을 목적으로 진행되는 한국교회 단기 선교 사역. 하지만 디지털 미디어의 확대와 보편적 사용으로 단기 선교 사역에 주의해야 할 점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단기 선교 트렌드가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줌이나 디지털 쪽으로 발달이 되면서 이제 SNS, 또 요새 현지인들도 스마트폰을 다 갖고 있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굉장히 좀 저희가 주의하고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트렌드가 생겼습니다. 무엇보다 SNS를 통해 무분별하게 공유되는 선교 동영상은 오히려 단기 선교 이후 해외 선교 현지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먼저 현지 선교사의 신분을 비롯해 선교 전략 등이 무분별하게 노출될 수 있습니다. 또 점령, 초토화 등 전쟁을 연상케 하는 동영상 속 잘못된 언어 사용도 문화가 다른 현지인들에게 오히려 거부감을 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선교의 당위성을 강조하기 위해 선교 대상을 비하하는 표현도 오히려 선교를 방해하는 위험 요소입니다. 선교 전문가들은 오늘날의 단기 선교는 현지 사역 이후 지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온라인을 통해 365일 24시간 지속적인 소통이 가능한 만큼 단기 사역을 시작으로 공간을 초월해 중장기 선교로 확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보내는 교회와 단체에서는 전문성 있는 후속 교육이 병행돼야 합니다. 지속적인 선교를 위해서는 전략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또 줌이나 SNS를 활용해 국경을 초월해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공유하는 것도 디지털 시대의 지속적인 선교 방법이 될 수 있으며 선교지에 도움이 되는 정보나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도 단기 선교 이후 선교를 지속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단기 선교 후에 반드시 선교적 교육이라든지 또 이것이 어떤 의의를 갖고 있는지를 잘 해석할 수 있는 전문성 있는 교육이 이어져야지만 이게 효과가 있는 것이지, 우리 청년들이 좀 지속적으로 뭐 4주나 아니면 6개월, 1년 이렇게 갈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좀 개발돼서 이들이 잘 갈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단기 선교를 통해서 만들어져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미디어 시대 단기 선교. 현지 사역 이후에도 효과적인 선교를 위한 보다 장기적이고 전문성 있는 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CTS 뉴스 김덕원입니다. CTS 조이 필리핀은 해외 선교지 최초의 CTS 지사로 개척되어 독립된 법인체로 성도들의 기도와 후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해외 선교지에서 영상 선교 사역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함께 동역해주세요.